자, 밀잠자리 하나 그려보자. 밀잠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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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뭐 맞춰진 거 없지? 밀잠자리.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어떤 소재는 그냥 집에 어릴 때 보던 책 있지? 어릴 때 보던 그 이미지북이나 자연 관찰책 이런 거 그냥 보면 된다. 아니면 뭐 그것도 없으면 인터넷에 프린트가 있으면 뽑아가지고 보면 되고, 이미지 뭐 저 구글 찾아보면 이미지가 좋은 이미지가 많지. 좋은 이미지가 많다. 좋은 이미지가. 그 이미지도 큰 크기별로 보면 된다. 큰 순서대로 해가지고 하면 정교하게 뽑아낼 수가 있다. 나는 이 밀잠자리를 보면 사실 이 밀잠자리가 이제 봄이 왔네. 봄이 이제 잠자리가 날 수 있는 계절이 오고 있지. 밀잠자리. 이 밀잠자리를 보면 내가 뭔가를 뉘우쳐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생기는데, 뭐냐면 1970년생 80년생까지는 좀 모르겠는데 70년생 60년생 뭐 이렇게 가면 대부분 시골 출신들이 엄청나게 많지. 시골 출신들, 시골 촌에서 이제 컸던 사람들은 당시에 뭐 놀 게 없잖아. 놀 게 없으니까 뭐 개구리 잡고 뭐 뛰어놀 게 이 산에서 들에서 놀다 보니까 뭘 많이 잡지 이렇게. 근데 또 잡으면 풀어주면 좋은데, 그거를 어릴 때는 이 생명의 소중함 이런 거를 우리가 누가 뭐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으면 쉽게 배울 텐데, 이 어릴 때 이게 선악설, 성선설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안 가르쳐 줘도 그거를 이게 불쌍하다고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몰라가지고 불쌍하다고 생각했으면 많이 죽이지 않았겠지. 근데 얘들을 어릴 때 크면서 산에서 들에서 많이 잡아가지고 많이 죽였었어. 지금은 몰라. 파리나 모기는 내가 잠을 자려면 죽일 수밖에 없잖아. 아니면 쫓아내던가. 그런데 일부러 생명을 죽이진 않는데 웬만하면 안 죽이지. 웬만하면. 그래서 밀잠자리를 내가 많이 죽였다. 그래서 보면서도 상쾌하진 않구나. 그러면 안 됐었는데 많이 죽였었구나 라는 것이지. 우리가 잠자리가 조형적인 형태적인 조형에서 봤을 때 대단히 우리가 완벽한 애라고 많이들 얘기하지. 얘가 조형적으로 헬리콥터 같은 얘들을 모티브로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형태적으로 보면 대단히 훌륭한 애다 라는 것이지. 그래서 야를 생명은 소중하다, 함부로 죽이지 말자, 이것도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다. 자연이 없으면 자연의 생명체가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다양하게 분포를 하고 해야지 이 균형이라는 게 무너지지 않는다. 이 결국은 균형에 대한 부분이지. 균형이 잡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조화가 무너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것도 결국 조화에 대한 이야기잖아. 조화에 대한 이야기. 얼마나 내가 그려진 얘들이 서로 조화롭게 배치되는가. 그러면서도 부각시켜야 되는 것들은 부각을 시켜주고, 조화에서 방해되는 요소들은 삭제시키거나 아니면 비중을 떨어뜨리는 거. 그게 우리가 하는 입시 미술이잖아요. 입시 미술이 아니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누구나 감지할 수 있고 누구나 느끼는 거기 때문에 또 누구나 추구하는 방향이고, 우리 선거도 마찬가지지. 결국 승패를 떠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라는 거. 누구나 잘 살아야 된다는 거. 맞지? 누구나 행복해야 된다는 거. 그러나 근데 그게 누구나 행복할까? 인간이 이 인간이라는 어떤 이런 구성원을 갖고 문화를 가지고 살아온 인류 역사상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싸우고 있잖아. 21세기에 저기 맞지? 로마군들이 세상을 점령하거나 몽골군이 점령하거나 수없이 많은 전쟁들이 사람을 죽이고 1차 세계대전, 2차 대전 수없이 많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또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 이거는 뭔가 그렇게 유튜브가 활성화되고 많은 사람이 지식을 갖추고 모든 정보가 오픈되어 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사람을 죽이는 게 지금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진짜 이 부조리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대단히 고민스럽다는 거지. 사회와 문명이 발전되고 배움의 학식이 높아진다고 해서 무조건 비례적으로 뭔가가 이 정신문화가 같이 올라가지는 않더라 이런 얘기지.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시대에 모든 것들을 폰에 안에서 다 할 수 있는데 그럼 행복해야 되나? 라는 얘기는 행복하고 이거하고 연결을 짓는 게 조금 어불성설인가 싶기도 하지만 우리가 뭔가를 가진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행복한가 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다. 이제 뭘 가지면 좋을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얘기겠지. 지금 소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소묘를 우리가 성신여대 소묘 있고 그 다음에 저기 길인데도 경희대 맞지? 경희대 그래 경희대 소묘 들어가고 이화여대 그 다음에 서울대 그래 그 다음에 국민대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대학교들도 소묘가 포함되거나 아니면 소묘만 치거나 하는 대학들이 있지. 그 다음에 또 어디야 서울과학기술대 소묘 비중이 조금 더
크기가 좀 커진 종이 사이즈가 좀 커졌지. 소묘 부분이. 그래서 소묘가 중요하다. 이 소묘라는 뜻을 내가 얘기했자. 이 소묘라는 뜻 보고 있는 그대로 뺏기는 게 소묘가 아니고 소자가 무슨 소자라고 그랬어? 그 사전적인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뭐 내가 말이 왔다 갔다 하지만 대충 들으면 되겠지. 대충 들어라. 대충 내 얘기가 뭐 진리도 아니고 참고사항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소묘의 소자가 무슨 소자라고? 중요하지. 그걸 모르고 그냥 소묘를 한다. 소묘를 하는 방향성을 못 찾는 거지. 못 찾는 거.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얘의 잠자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비례적인 부분이 정말 예쁘다는 거지. 예쁘다. 조형미가 가늘고 얇고 길고 짧음들이, 그 다음에 명암도 투명한 것이, 뭐 그런 부분들이 조화가 아주 잘 예쁘게 일어나 있다 라는 것은 우리가 뭐 찾아보면 알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얘기하지 않더라도 소묘에 우리가 소자, 이 소자가 의미하는 바가 뭐 소자, 뭐 족발 소자 대자 얘기하는 그 소자가 아니다. 맞지? 소자, 그거를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면서 그림을 그리자. 있는 그대로 보고 뺏기는 것만이 똑같이 보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림을 못 그리고 잘 그리고는 의미가 전혀 없다. 특히 입시생이라면 모를까, 입시생이 아니다라면, 그냥 취미로 이걸 한다라면 정말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고에 대한 의미를 전혀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 전혀 네버, 완전 네버. 그림 잘 그리는 거 의미 없다라는 얘기다, 한마디로. 막 우리가 미대 입시를 하면서 뭐 엄청난 걸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지. 뭐 엄청날 수도 있어. 왜? 내가 입시 때 이것이 입시 자체가 힘든 거는 맞지. 그림이 힘들다기보다 입시 자체가 힘들었지. 입시라는 어떤 뭐 입시 안 하면 할 게 특별히 없잖아. 예를 들어서 뭐 취업 쪽이라면 취업하는 게 이제 그 나이 때의 해결 과제고, 대학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대학 아니면 특별히 할 게 없잖아, 당장. 그러다 보니까 그때 입시를 겪으면서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나도 힘들었던 거는 맞아. 힘이 들지 않다라는 건 아닌데, 입시 이 그림 하나 잘 그리는 게 이깐 게 무슨 대수냐라는 거지. 왜? 유튜브 보면, 유튜브나 뭐 그림 자료가 요즘은 널리고 널렸는데, 그림 잘 그린 거 찾으려면 뭐 너무 많잖아. 너무. 그래서 너무 많아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다 잘 그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림 자체로 보면 뭐 내보다 잘 그리는 사람 천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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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림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야. 입시 미술이 사라져야 되는 이유 중에 한 개지. 입시 미술 이 그림을 잘 그리는 거에 매진한다는 게 이게 과연 입시의 방향에 맞는가라는 거지. 그래서 학교들은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대학교도 그렇게 따라가고 있지. 이게 아닌데 알면서 대학 교수들이 모르는 거 아니야 이거. 왜? 대학교 가서는 이걸 안 그리니까. 그림 잘 그리는 거 이런 거 필요가 없는 걸 아니까. 단순 그림 잘 그리는 걸 얘기하는 거야. 형태를 관찰하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수정하고 단순화시키고 뭐 이런 과정을 이해하는 거는 그거는 필요한 거 맞지. 필요한 거 맞는데 그림 자체만을 잘 그리기 위해서 막 완성도를 올리고 있다는 게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입시 미술 하는 거는 별거 없다라는 거지. 딴 거도 마찬가지지. 다른 종목도 내가 안 해봐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럴 수밖에. 뭐 무슨 많은 의미를 두지 마. 사는 거에도 마찬가지야. 뭐 많은 의미를 두지 마.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지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면 돼. 너무 많은 의미를 두지 말라는 얘기야. 너무 많은 의미를 두지 마라. 그럴 필요가 없다. 그냥 넘어가는 단계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다. 단지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다. 단지 최선을 다할 뿐이다. 그때 또 이 시기가 지나면 또 딴 거를 최선을 다해야 되는 시기가 또 오겠지. 이제 또 딴 거 최선을 다해야 되고. 취미로 하는 사람들은 그냥 즐겁게 하라는 얘기야. 이거 막 조바심을 내지 말고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다 잘 그려지니까. 특히 도구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막 비싼 거 쓸 필요가 없다. 비싼 거. 한마디로 이것저것 써도 그런 효과가 다 나와. 예를 들어서 다이소에서 파는 종류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고. 연필도. 이 연필도 써보고 저 연필도 써보면 톰보와 스테들러가 틀리고 나머지 뭐 파버카스텔이나 이런 데서 나온 연필도 써보면 다르듯이 다이소에 파는 애들도 틀리단 말이야. 다이소에도. 그래서 누가 공짜로 준다면야 응? 뭐 공짜로 준다면 좋은 거 놀라 그러는 게 맞겠지. 그치? 좋다라는 거는 뭐 우리가 모르면 비싼 거 쓰라 하지. 모르면 비싼 거 써라. 모르면 비싼 거 쓰는 게 맞고 여유가 되면 그래라는 얘기예요. 여유가 되면.
근데 여유가 안 되면 그냥 뭐 하면 된다? 저기 저거 하면 된다. 다이소 거 그냥 쓰면 된다. 다이소 거 쓴다고 해서 특히 저거 HB 쓰는 사람들, 스케치용으로 HB 쓰는 사람들 있지. HB만 쓰는 사람들, 우리가 기초 디자인이나 딴 거 하다 보면 컬러가 우선적이다 보니까 소묘가 안 들어간 애들은 그냥 스케치만 하잖아. 그럴 때는 우리 샤프 아무거나 쓰면 되고, 이제 저 HB는 진짜 저 다이소에 제일 싼 거 쓰면 돼. 소묘야 뭐 조금 다르다, 좀 다를 수도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쓰는 거지. 그러나 내가 이것저것 다 써본 결과 뭐다? 대동소이하다. 연필은 그 나물의 그 밥이다 라는 거지. 이게 곤충의 기본적인 어떤 골격의 구조라는 게 있을 거고, 그 골격의 구조에 맞도록 우리가 배치를 해주는 거고, 세상에 우리가 이거를 보는 의미는 왜 저렇게 생겼냐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따진다는 거 그랬잖아. 원인과 결과를 알아보자. 왜 저리 생겼지? 라는 이야기가 디자인의 출발점이잖아. 맞지? 우리가 뭔가를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왜 당위성이라는 걸 찾아야 되니까, 목표라는 걸 찾아야 되니까. 그럼 그 목표를 찾기 위해서 관찰을 하는 거고, 그러면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라는 거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미술을 하는 건데 너무 지나치다는 거지 지금 입시가. 그래가지고 뭐 상위권 대학들은 조금 덜하지. 그러나 상위권 대학이 덜해도 학원에서 다 패턴화 시켜버리잖아. 안 그렇다고? 안 그런 애들은 정말 몇몇이고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안 그런 애들이라는 것은 어떤 한 패턴화 되지 않더라도 자기가 그거를 쳐낼 수 있는 이 자신감과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마음껏 뭔가를 그릴 수 있지. 그런데 그게 뭐든지 명암이 있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기 때문에 입시는 또 무조건 그렇게 할 수도 없지, 애들에 따라서. 그러다 보면 누구는 참신하게 야 네 맘대로 그려도 돼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누구는 야 시킨 대로 해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지는 상황이 분명히 와. 그렇게 나는 안 가르쳐요 하는 선생님이 있다면 거짓말이지, 거짓말. 그래서 최종 목표는 마음대로인데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패턴을 만들 수밖에 없고, 그 패턴화 시켜 들어가는 게 애들의 창의성을, 시간을 좀 더 주고 좀 오래도록 시험을 치게 하면 재밌는 부분을 각자 그림을 못 그려도 찾아낼 수가 있는데, 현재 입시가 그러지 않다는 얘기인 거야. 모든 것을 미술학원에 가버리면 패턴화 시켜버리지. 거의 대부분의 이 미대에서
입시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 교수들이. 신경을 절대 많이 쓰지 않아. 절대. 안 그렇다고? 안 그렇다고? 우수한 재능을 뽑고 싶지. 맞지? 누구나 우수한 재능을 뽑고 싶어. 학원에서도 우수한 재능이 오기를 바라지. 당연한 거 아니야. 나도 그렇다는 거야. 왜? 가르치면 쉽다 말이야. 이해하는 것도 빨리 이해가 되고, 가르치는 것도 쉽고, 받아들이는 것도 쉽고, 서로 덜 힘들지. 서로 고생도 덜 하고. 다 그러냐 말이야. 안 그렇지. 그럼 그런 애들은 누구냐? 과거에 얘기한 적이 있다. 그러면 그런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 얼굴을 봐서 아냐? 관상을 봐서 알겠어? 알 수 없지. 관상 봐서 어떻게 알아? 그런 애들은 대부분 성적이 안 좋을 수 있지만, 성적이 안 좋아도 그림을 잘 그린 애들은 많은 것도 맞지만, 공부를 잘하는 애가 그림도 잘 그릴 확률은 높다라는 거지. 그래서 야, 우리 학원에서 그림을 뭐 해가지고 많이 붙었어요, 그게 아니고, 애들을 많이 모집하다 보면 당연히 감각이 좋은 애들의 숫자 비율이 많이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한번 그게 성적 좋은 애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 그게 어떤 흐름이 한동안 유지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성적 좋은 애들을 많이 확보하는 게 학원에서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 성적 나쁜 애들은 그럼 차별을 받냐? 사실은 약간 차별을 받아. 차별하고 싶어 차별하는 게 아니라, 또 성적이 중간에서 상하로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나 하위권 애들이 사실은 학원에서는 제일 많이 손이 가는 애들이지. 신경이 제일 많이 쓰이는 애들이야. 왜? 실기를 빡세게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또 자, 뭐하노 지금? 뭐 쓸데없는 얘기만 계속하네. 28분 걸렸나? 28분? 근데 세계 또 날라가 보이노. 28분. 잠자리 이게 대학교 무슨 대학교 나왔었는데 까먹었네. 잠자리. 그래서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게 뭐 중요한 거 없네. 열심히 본질에 대해서, 소묘를 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이해를 해라라는 거야. 그게 관심이 없는 애들은 그림을 그리는 게 특별히 의미가 없어. 그게 관심이 없는데, 그게 중요한데 그게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지. 그 다음에 중요한 걸 알았어. 그 다음에 입시에서 벗어났어 이제. 그러면 절대 꼭 굳이 이런 입시 그림을 그리지는 말라는 거지. 요거는 뭐 입시 그림이 아니지. 그냥 관찰 표현이니까. 관찰하고 그리는 거니까.
이건 입시 아니다. 요거는 입시 아니다. 그냥 요거는 그냥 그리는 거지. 그냥 그리는 거지. 내가 집중력이 떨어져서 차분하게 그려볼까? 이게 어떤 요것도 분명히 이 패턴이 있어. 패턴이 분명히 있다고. 여기 보면 이 몸통을, 야의 몸통이 이거를, 이 날개가 날면서 유지를 하려면 우리가 견고하게 날개가 만들어져야 되겠지. 그러면 이 견고함이 뭐다? 이런 이 날개의 바닥바닥함을 우리가 살려주는 애잖아. 이렇게 이런 아치형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런 라인들이 날개를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고, 가쪽으로 갈수록 더 밀도가 높게 우리가 촘촘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날개는 내가 밀잠자리를, 특히 이 밀잠자리를 고추잠자리하고 내가 많이 보냈지. 미안하다. 이 밀잠자리들. 지금은 안 그런데 내가 어릴 때 야들을 많이 잡았어. 왜 많이 잡았냐면 우리 집 앞이 도랑이 있었단 말이야. 도랑이. 얘들이 밀잠자리는 도랑을 타고 이 넷가 낮은 이 막 엄청나게 큰 강물에 헤엄친다기보다는 야들이 이 작은 넷가를 타고 다니면서 저걸 한단 말이야. 번식을 한다고, 알을 놓고. 그래서 우리 집 앞에 또랑에 얘들이 많이 날아다녔어. 그 또랑을 내가 사수하면서 많이 잡았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얘들을 많이 잡았다니. 우리 집 앞에 하필 또랑이 있어가지고. 요즘도 촌에 간다 말이야. 촌에 가면 얘들이 많이 날아다녀. 요즘 아니지. 요즘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집이 그대로 있으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래서 얘들을 볼 때마다 이게 뭐냐면 죄책감이더라. 죄책감. 내가 얘들을 잡아가지고 죽인 거에 대한 죄책감이 들지. 미안하다. 밀잠자리. 그래서 이 밀잠자리는 지금 왜 이 죄책감에 의해서 딱 보자마자 내가 이걸 그려야 될까? 죄책감이 들어서 그리려니까. 그 다음에 내가 이거 곤충을 그리니까 징그럽다는 애들이 있더라고. 특히 우리 딸내미가 징그러운데 왜 그랬냐면서. 그래서 난 이거 징그럽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거든. 사람마다 뭐 징그러움이나 이런 어떤 경험치가 다르다 보니까 나는 징그럽다고 안 느꼈는데, 보는 사람은 이 그림을 보는 사람도 이 징그럽다고 느낄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다 싶었어. 역시 사람은 자기중심적이라서
자기 거 이외에는 잘 안 보이지. 그래서 그림도 그거밖에 안 보이는 게 다른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일 뿐인 거야. 그림이 그 이상의 의미가 없다라고 나는 생각하지. 나는 생각한다. 나는 생각하는데 내 생각이 맞고 틀렸냐는 없다. 그런 거는 각자 생각하면 된다. 모든 거는 본인의 뇌피셜이지. 본인의 뇌피셜이다. 의미를 내가 하는 거에 대한, 내가 하는 이야기에 대한 의미도 많이 담지 마라라는 거지. 잠자리 날개가 이렇게 부러져 버리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기는 하는데, 이게 한번 접쳐버리거나 심하게 해버리면 애들이 손상이 오면 나는 게 힘들더라고. 나는 게. 그래서 지금 원래 같으면, 시험장 같으면 이거보다 더 빨리 그리겠지. 더 막 그리면 돼. 한마디로 더 비슷한 척 하면서 더 빨리빨리 막 그려주면 될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차분하게 따라가줘야 되고, 이건 평소에 그냥 그릴 때는 시험에 압박을 받는 게 아니니까, 좀 평소에 그릴 때는 그냥 차분하게 그리면 되지. 이렇게 만약에 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 여기를 더 빨리, 이렇게 더 빨리 써주고, 저 이미지를 한번 들여다보고 여러 번 그리는 거지. 이렇게 이미지가 어떻게 됐냐를 보면서 나중에 한 번 더 다듬고 오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결들을 열심히 쳐줘가지고 만들어주면 된다. 시작이 반이라고. 처음에는 이게 많아 보여도 자꾸 치다 보면 이게 금방 이게 차제 모양이 거의 사각형도 있고 오각형도 있고 육각형도 있고 이러네. 한번 하나 그리는데 이게 시간이 좀 걸리겠다. 근데 이렇게 이런 부분을 이렇게 있는 그대로 따라간다거나 아니면 침착하게 이렇게 그린다는 것은 이걸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없어. 그런 사람들은 없다. 단지 그냥 참고 그리는 것 뿐이다. 이제 내가 그리는 게 짜증나고 힘들면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야. 그게 심각성이 조금 덜하냐, 조금 덜이냐냐, 아니면 참고 하는 게 그렇게
뭐 힘들지 않은 사람도 있고, 이런 막 세부적인 걸 만지면 막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사람마다 그게 틀리다는 거지. 그래 됐든 뭐 어떻게 됐든 중요한 거는 세부적으로 만지는 게 힘 들어도 상관없고 힘 안 들어도 상관없어. 그건 뭐 중요하노? 그럼 세부적으로 만지면 되지. 내가 그런 걸 좋아하냐 싫어하냐를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따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사람이 이런 걸 세부적으로 만져 들어가는 게 힘든 연습을 하면 되는 거야. 힘든 연습. 그렇죠? 그림이 잘 안 돼. 그림이 잘 안 되는 연습을 하는 거지. 안 되니까 연습하면 얼마나 기뻐. 잘 되면 말라 연습하는 거. 잘 되면. 안 되는 거를 연습하는 거에 대해서 기뻐야지. 뭐 되고 나면 뭐 기쁘노? 한 개도 안 기쁘지. 되고 나면 별거 아니라는 걸 알아버리는 순간, 맞지? 우리가 인생이 뭐다라고 규정 짓고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버리고 그런 것들을 찾아버리는 순간 뭐다? 우리가 아이의 그 순진하고 착함이 사라져버리지. 그럼 어때? 어른 말 듣고 있어도 어때? 제대로 안 들리지. 어른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자기 것을 찾아가게 된다는 얘기인가. 지 거를 찾는 연습인 거야. 지 거 찾는 연습. 근데 그림이 잘 안 된다고 늘 입시장에서 입시 그림 그리는 그 학원에서도 1희 1비 하는 애들이 숱해. 그림 안 되면 어떻게 해? 다시 그리거나 새 종이 바꾸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러지 마라. 그림은 어떻게? 그림이든 어떤 일이든 뭔가 잘 안 될수록 어떻게? 안 될수록 어떻게? 기뻐해라. 해결을 하면 성장을 할 수 있잖아. 해결하면 성장해야지. 근데 저걸 보면서 대충 하는 거지, 대충.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안 된다고, 그림이 내 마음대로 안 그려진다고 화내고 있는 애들이 있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고, 일이 안 되는데 일이 안 된다고 남탓만 하거나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분명히 있어. 답답함은 있겠지, 당연히. 누구나. 내가 어제 SSD 그 하드를 어떻게 하다가 컴퓨터를 조립하다가 하드가 할당이 안 되는 거야. 포맷도 안 되고 인터넷을 다 뒤져가지고 다 시키는 대로 다 해봤지. 다. 그런데도 안 돼. 그래 뺐다가 다른 컴퓨터에 끼워도 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지. 다. 그런데도 안 돼. 도대체 그러면 하드웨어적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가 안에 고장이 났다, 기계적인 어떤 고장이 났다, 아니면 뭔가 소프트웨어가 막 엄청나게 꼬여버렸거나, 그래서 사실 요즘은 SSD 그 하드가 가격이 비싸지 않으니까 크게 막 문제가 되거나 그러진 않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너무 궁금하잖아. 맞지? 그래서 그거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어제까지 그거 하나 잡고 밤새도록. 물론 답답함이 있지. 답답함이 있지. 내가 컴퓨터 전문가가 아니니까 어디 저 컴퓨터 가게 갖고 가볼까? 뭐 어떻게 해볼까? 라고 우리가 할 수 있으면서도 엄청 답답함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가 끝까지 뭔가를
해봄으로 해서 뭔가를 정신적으로 아니면 뭔가를 찾아가는 그런 숙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답답하고 힘들고 잘 안 되는 걸 갖다가 버티는 게 즐겁고 하는 거를 우리가 그런 감정에 대해서 익숙하고 무뎌져야 돼.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야 된다. 당연하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인생은 끝없이 부조리와 싸우는 거지. 부조리. 이놈의 망할 부조리와 끝없이 싸워야 되지. 끝없는 이 부조리의 세계. 조리가 없다는 얘기인가? 조리가. 부조리 한마디로 인생이 자 부조리 조립 내가 비싼 왕구를 샀어. 왕구. 그럼 조립을 해야 되잖아. 그럼 조립을 하려고 그랬는데 엉망진창이야. 조립 순서대로 방법대로 했는데도 안 맞아. 이거 부조리하단 말이야. 그렇게 인생이 그렇다는 얘기인 거야. 뭔가 이렇게 배워가지고 이렇게 짜 맞췄는데 그대로 했는데도 안 맞고 힘들고 요거도 묻고 교과서에 배운 그런 내용들과 이 현실의 삶이 그렇게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그 다음에 내 감정과 타인의 감정들이 늘 동일하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지. 그 유튜브 보다 보니까 개그 하는 유튜브 본 게 있는데 아내가 아나운서 사회자하고 얘기하는 거. 남편이 어떠냐 뭐 이런 거 있잖아. 희화시킨 거지. 희화시킨 거. 남편 어떠냐? 남편은 로또야 막 이런 거. 남편은 로또야. 아 그렇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로또 아무래도 안 맞지? 아무래도 안 맞지. 그게 정상이다. 정상이야, 정상. 야, 막 어떻게 와이프하고 이 생각이 똑같을 수 있노? 그 정상이야, 정상. 사람과 생각이 안 맞는 거는 야, 정상이야, 정상.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 사람하고 안 맞아서. 야, 정상이야. 우리 애들도 내 생각하고 상관이 없이 움직인단 말이야. 왜? 자아가 생기자. 자아가. 그래서 안 맞는 게 정상이다. 이 부조리함이 부조리함을 와이프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고 사람하고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와이프를 미워한다는 그런 게 아니고 다름을 인정을 빨리 하자는 얘기야. 이 남들과 그래야지 어떻게 좀 견디기 편해지는 거지. 견디기 편해지. 왜 다르냐고 자꾸 그 다름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지. 끝도 없는 전쟁이란 말이야. 원래 다른데. 그 얘기는 좀 다른 얘기고 하여튼 인생이 늘 부조리하다고. 왜 부조리하다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디자인이라는 것은 원리와 원칙을 찾아내는 거잖아. 원리와 원칙이. 어떤 법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거란 말이야. 이유와 원인과 결과를 찾아가는 게임이라 그랬지. 이제 모든 활동이 그렇지. 사실 아닌 활동은 한 개도 없다. 분석을 하고 패턴을 찾고 수학적인 논리를 찾고 공식을 찾아내는 거 맞지? 그게 교육이고 뭐 그게 과학이고 인문학이고 뭐 다 그렇지. 안 그런 분야는 없다라는 거지. 없다. 근데 인간이 부조리하다고 느끼잖아. 그런 거에 대해서 부조리하다고 충분히 느낄만 하다고. 충분히. 왜? 야, 내가 그림을 그리는데 지금 가리키는 애들도 마찬가지야. 어떤 애는 한 번 그렸는데 더 잘, 10번, 100번 그렸는 애들보다 더 잘 그려. 내가 뭐 어떻게 한 게 아니잖아, 그거는. 맞지? 쌤이 내가, 야, 니는 못 그려. 니 그리지 못 그려. 니는 잘 그리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 니는 잘 그려. 얘기한 게 아니잖아, 그거는. 어떻게?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그거를 견디기가 사실은 힘든 것일 수 있어. 그게. 왜 쟤는 잘 그리고 하자마자 잘하는데 왜 나는 해도 안 될까? 쟤는 공부를 조금 했는데 잘하고 나는 공부를 쟤보다 10배를 하는데 못할까? 정말 부조리하잖아. 그 이유가 설명이 안 되잖아. 설명이 안 되잖아. 단지 쟤는 IQ가 좋아서, 쟤는 엄마 아빠가 머리가 좋대, 뭐 엄마 아빠가 교수래, 뭐 이럴 수 있잖아. 근데 그것만으로 설명이 안 된다고. 그것들이 너무 부조리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조리가 없지. 왜? 인과를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사람이 어떻게 돼? 열받는 거야. 이 부조리함에 열받는 거야. 사람들은 사람들의 조리와 또 내가 생각하는 그 조리는 충분히 다를 수 있거든. 충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부조리함을 견뎌내는 게 삶이라고 그랬잖아. 삶. 그거를 어떻게 견디면서 끝까지 살아가는 게 삶이야. 끝까지 살아가는 거. 그냥 삶이 허락할 때까지 살아가는 게 이 부조리함을 아파 죽겠어. 나는 왜 이 병에 걸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태어나면서부터 힘든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정말 안타깝지. 정말 너무 부조리한 거 아니야? 너무 부조리하잖아. 그걸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린다고. 특히 처음부터 뭔가 그랬으면 그래도 쉽게, 원래 그랬으니까, 그런 경험치가 쌓였으니까 조금 덜, 나 그걸 덜 할 수 없지. 나는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장애를 가지거나 힘든 사람들이 정말 많이 발생을 하잖아. 살면서 어떤 사고로 인해서. 그럴 경우에 닥치는 어떤 부조리함을 견딘다는 거는 정말 힘든 거지. 왜? 나는 잘못을 안 했는데 상대방이 와서 내가 많이 다치거나 영구 장애를 입었어. 너무 억울하잖아. 너무. 거기에 대해서 모든 거를 이건 우연이야. 우연이라고. 맞지? 그놈의 우연이 또 우연이 되고 또 우연이 되고 또 우연이 되고, 그놈의 우연으로 만들어지는 이 부조리함,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것들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야. 왜? 우리는 병원에 가도 원인을 찾아야 약을 쓰지. 원인을 찾아야 처방을 하고 고치고 수술을 하든지 할 거 아니야. 그래 오진을 안 만들죠. 오진. 맞지?
그래서 큰 병 걸렸을 때는 여러 병원에 가라 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 병원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이제 오진을 최대한의 오진을 피하자는 얘기지. 맞냐? 오진, 인간의 모든 행동들은 왜 오진될 수 있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그래서 이 부조리함을 견디는 게 정말로 힘든 것이다. 그게 힘든 거지. 부조리함을 견뎌야 된다. 그래도 견뎌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도 견뎌야 돼. 삶은 부조리함을 견디기 위해서 태어난 건데, 맞지? 그러잖아. 이 망할 놈의 집구석 이러고 사람들 드라마 보면 많이 나오지. 이 망할 놈의 인생. 즐거워서 늘 사는 사람의 숫자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많지 않다라는 거야. 원래 그런 거야. 인간의 삶은 원래 그렇다라는 걸 빨리 받아들이라고. 빨리 받아들여야 어떻게 돼? 거기서 나오지. 원래 그런 거야. 인간의 이 경험치와 인간의 어떤 이 오감과 지식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두뇌의 영역으로는 그 원인과 결과를 영원히 못 풀어낼 수 있어. 영원히. 영원히 못 풀어낼 수 있단 말이야. 나비의 날개짓이 지구 반대편으로 돌아와서 태풍이 됐는데 태풍의 피해를 받은, 태풍의 목숨을 잃은 사람이 그놈의 그 나비의 날개짓 때문에 그런지 어찌 알겠어. 그게 원인이 뭔지 어찌 알겠어. 시공간을, 이 세상의 모든 시공간을 모두 들여다볼 수 있으면 가능하겠지. 그러나 인간은 모든 시공간을 들여다볼 수 없도록 태어났단 말이야. 3차원적인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 부조리함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돼? 헤어날 길을 찾는 게 어렵단 말이야. 왜? 답이 없는데 자꾸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맞지? 답이 있는 거에 답을 찾아야 되지. 답이 나오지. 우리가 수학을 공식화 시켜가지고 뭔가를 찾아낼 때 이것이 왜 정답인가에 대한 풀이를 하잖아. 풀이를. 근데 이거는 나올 수 없는 공식이다라는 거를 갖다가 풀 수 없는 공식이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지. 그걸 증명해야 돼. 59분 딱 1시간이네. 끊고 얘기하자. 어제 이어가지고 어제 거의 1시간 했네. 1시간 했고, 우리가 이런 거 뜰 때 형태적인 부분은 어째 갖고 가야 되냐 이건데, 형태는 우리가 사실 이게 형태를 어떻게 떠야 돼요? 이 얘기는 수차례 했던 얘기인데, 수차례. 근데 여전히 형태라는 부분이 어렵게 느껴질 거야. 초보자들은 그렇다는 얘기. 그림을 그렸던 사람들이야 형태가 어렵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지. 그냥 뜨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초보
초보자들한테는 제일 어려운 게 형태거든. 이 형태만 나오면 뭐든지 다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거란 말이야. 색감도 사실은 형태에서 나오는 거고, 이런 묘사도 여기 날개 하나하나 따라가는 것도 이게 집요한 형태거든. 집요한 형태. 누구나 막 타원이 연속된다거나, 누구나 이런 어떤 세밀한 부분에 어떤 이 묘사들은 힘들어 하거든. 근데 그림을 이렇게 어느 정도 잘, 그림을 뭐 사실적으로 그리는, 아니면 있는 그대로 뭐 그리든 뭐 잘 그리는 사람들은, 잘 그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얘들이 쉬운 게 아니라 요걸 할 때 집중을 하는 거지. 사실 요거 할 때 바짝 집중을 해가지고 대신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야. 스트레스를, 형태 뜨는데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지. 근데 단지 그 차이야. 그 차이. 스트레스를 받냐 안 받냐 이 차이인 거야. 잘하고 못하고의 그런 부분들이나 뭐 이 결과물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별 차이가 없어. 그냥 열심히 보고 하면 되는 거거든. 열심히 보냐 안 보냐의 차이지. 그게 뭐 결과물이 엄청난 차이가 나고 그러지 않단 말이야. 단지 그냥 뭐다? 접근할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냐 적게 받냐 이 문제가 될 거란 말이야. 적게 받으면 이제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는 어떤 입장이 되는 거고, 아직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가 좀 크다면 이제 받아들이는 게 아직까지 이 익숙하지 않은 거고, 단지 그 차이야. 익숙함의 차이인 거야. 우리가 집을 가는데 집을 못 찾으면 스트레스를 받잖아. 스트레스. 근데 자기 집 가는데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왜? 맨날 가는 집 가는데 못 찾을 리가 없잖아. 못 찾을 리가. 근데 집 가는 집을 잘 못 찾겠어. 이래 되면 이제 스트레스가 받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일에 이 그림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지만 각각의 직업들을 다 갖고 있으면서 그 직업을 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뭐다? 뭐 10년 이상 해가지고 뭐야? 달인이 된 거지. 달인이. 예를 들어서 뭐 미용실에서 퍼머를 한 20년 하고 있어. 20년. 그럼 신계지. 신계지. 그런 분들은 뭐다? 거의 뭐 사실은 점을 보지 않아도, 신을 받지 않아도 점쟁이 수준이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상대를 하니까. 그래서 뭐다? 자기 일에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러면 아직 할 게 좀 더 있구나 라고 보면 돼. 근데 스트레스가 없을 수가 없다. 맞다. 이거 자체가 뭐 그림 그리는 거 자체가 스트레스겠나 뭐. 맞지? 파마하는 거 자체가 스트레스거나, 아니면 자기 일을 하는데 그 일 자체가 스트레스지 않지. 사실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뭘 하면 그 일을 하냐 못하냐, 잘해낼 수 있냐 없냐가 스트레스지만, 그게 익숙해지고 나면 진짜 스트레스는 뭐야? 인간관계지. 인간관계. 결국은 인간관계가 제일 힘든 스트레스지.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다. 어쩔 수 없는 거. 영원히 이제 익숙해지지 않는 부분들 있잖아요. 영원히 익숙해지지 않는 거.
그게 익숙하다. 그게 되나? 그게 되면 뭐다? 4대 성인에 들어가나? 4대 성인? 그게 익숙하면 4대 성인 정도 되겠지. 4대 성인. 예수 그리스도 4대 성인.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님, 고타마 시타르타, 석가모니 부처님, 그 다음에 공자, 그 다음에 한 분 누구고, 니꼬라지를 알아라, 소크라테스, 테스 형, 이제 테스 형, 소크라테스. 쥐꼬라지 아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가도 모르는 쥐꼬라지. 이거 오늘 갑자기 학원 와서 이걸 보니까 또 옛날 생각이 또 나네. 이거를 많이 희생시켰던 어린 시절. 이것만 희생시킨 게 아니지. 내가 야를 봄으로 해서 한두 개가 생각나는 게 아니지. 이거는 내 잘못인가? 시골에서 커도 생명을 안 죽이는 애들도 있겠지, 맞지? 소중하게 불쌍하게 생각하고 안 죽이는 애들이 있었을 거야. 우리 누나나 몰라. 같은 부모 밑에 커도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나는 그랬다는 거야. 나는 내 친구들 클 때도 그랬고, 그게 막 이게 불쌍하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어. 참. 한마디로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안 된다. 모든 생명은 존귀하고 소중하고 같이 사는 건데, 같이 사는 거지, 같이.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그리는데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하느냐. 그림 자체에 이거는 형태적인 부분이 거의 모든 걸 차지하고 있지, 맞지? 이 형태를 어떻게 뜨느냐는 본인의 능력에 맞게 뜨면 되는 거야. 나는 뭐 자대 놓고 그리고 싶어. 그럼 자대 놓고 그리면 되는 거고, 아니면 먹지 대놓고 그대로 뺏기는 걸 좋아해. 그건 나 추천하진 않지, 당연히. 그런 방식을 추천하려고 이걸 하는 게 아니니까. 맘대로 그리면 되거든. 형태 좀 틀리면 어떻노? 이거지. 그 다음에 뭐 좀 틀리면 어때? 안 맞으면 어때?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야. 아무 상관없다. 아무 상관없다. 틀려도 되고 맞아도 되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형태를 뜨는 부분이 제일 힘든 부분인데, 특히 작은 부분의 형태들을 끝없이 쫓아가는 게 누구나 스트레스겠지만 뭐다? 잘 참아봐라라는 거야. 참아봐라. 참다 보면 그냥 저절로 해결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얘기했다 부조리에 대해서 그거를 느끼지만 결국은 뭐다? 참는 게임이잖아. 인생은 그냥 참고 묵묵하게 가는 거지. 참는다는 마음조차 없어지면 이제 해탈이 된 거지. 해탈. 참는 것도 아니야. 그냥 받아들여.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여. 그럼 우리가 해탈했네. 해를 탈했다. 어떤 습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 습이란 뭐냐? 습관을 얘기하는 습관. 늘 익숙함. 그래서 만들어진 그 경험. 그 경험은 뭘 만든다고? 생각을 만든다고. 본인을 지배하는 생각을 만든다는 거야, 생각. 그게 뭐다? 습관이지.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그림 그리는 거는 이 그림 자체를 잘 그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늘 처음부터 얘기했는 거다. 생각의 게임이다 이거야, 생각의 게임. 그래서 생각을 프리하게 받아들이는 자가 빨리 뭔가를 얻고 그 다음에 빨리 버리고 빨리 나아갈 수가 있어지는 것이고,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게 생각의 변화가 둔하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든 간에 느려지고 둔해지고 그런 거지. 뭐든지 우리가 속도라는 게 있잖아. 속도라는 게 시대의 흐름의 속도가 있고 과학의 발전의 속도가 있는 거고, 뭔가의 속도들라는 게 있잖아. 속도. 근데 그 속도라는 게 있다는 얘기야. 속도. 그 속도에 우리가 어느 정도 발 맞춰 가야지 우리도 덜 힘들지. 내가 못 따라가면 내가 힘든 거잖아.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못 따라갔냐면, 내가 2013년도, 2년도, 12년도만 해도 내가 스마트폰이 없었어. 2015년. 그때 아마 스마트폰을 거의 다 갖고 있었을 때야. 근데 내가 2012년도까지 13년도에 아마 스마트폰을 했을 건데, 그게 거의 이제 10년 전이 됐지, 스마트폰. 아마 제일 늦었을 거야, 아마. 제일 늦게. 뭐 스마트폰 뭐 필요 있나 이랬지 뭐. 그냥 폴더 그냥 전화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때였단 말이야. 근데 웃긴 게 그 폰이 이름이 뭔지 생각도 안 나는데, 그 폰을 내가 거의 1년 이상 썼나? 1년, 2년 정도 썼나? 그거를 쓰면서도 화면 밝기 조절을 못 해가지고, 내 폰은 왜 맨날 이렇게 검었지? 화면이 왜 어두울까? 폰이 싸서 이렇게 맨날 어두운가? 라고 생각하고 그 폰을 다 쓸 때까지, 그 폰을 완전 해지할 때까지 화면 밝기 조정하는 걸 몰랐어. 정말 무식했지, 무식해. 그런 어떤 얼리 어댑터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야. 따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돼? 도태하는 거지. 요즘은 뭐 모든 부분에 있어가지고 따라가야지. 빨리 따라가야지. 그때까지만 해도 축구만 좋았고, 축구하면 나 좋았고, 그래서 우리 아들 태어나면 축구 선수 될 줄 알았어. 근데 뭐 아들을 내가 혼자 키우는 게 아니지. 거의 키우는 거는 와이프가 키운다고. 당연하지. 이제 자랄 때는 엄마의 영향이 크잖아. 어느 집 할 거 없이 엄마의 영향이 크지. 아빠는 좀 무관심해야 되는 거고.
요 머리 형태가 맞나?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촌놈의 스타일을 좀 버려야 되는데, 아직 사고가 이 촌놈 스타일을 좀 가지고 있어서 좀 촌스럽다고 봐야지. 학원에서 디자인을 가리키는데, 디자인을 가리킨다기보다는 디자인과를 보내는 애들을 가리키는데, 마인드가 시골스러우면 그 문제가 있어. 이제 가리키더라도, 제대로 가리키더라도 좀 스타일이 저기 뭐야, 저기 옷 입고 다니는 것도 약간 파리 이태리 스타일로 좀 입고 다니고, 그렇지?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지. 그런 부분에 좀 민감한 게 사실은 디자인 영역에서 어느 정도의 뭔가를 차지할 수도 있다. 근데 뭐든지 그거지. 득이 있으면 실이 있고, 항상 반대편은 존재를 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그래서 그림도 너무 잘 그릴 필요가 없어요. 그림 너무 잘 그리면 안 돼. 그림 너무 잘 그리면 안 돼. 대충 그리면 돼. 대충. 그림 너무 잘 그리면 너무 잘하는 거에서 벗어나는데, 이 너무 잘하는 게 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는데 그만큼의 시간이 걸려. 못하면 빨리 벗어날 수 있는데, 대충 대학교를 그리는 입시생들은 대학교를 합격할 만큼만 그리라고. 더 이상 그리지 마. 알겠지? 더 이상 잘 그리지 마. 합격할 만큼만 그려줘야 돼. 너무 잘 그리면, 그 그림이 너무 잘 그리는 게 전부라고 생각해야 할 시간이 있단 말이야.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자기가 잘하고 힘들게 얻은 것을 버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야. 너무 잘하면. 당연하겠지. 쉽게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노? 열심히 해서 잘했는 거잖아. 그치? 열심히 잘했는 거를 쉽게 버릴 수 있다고? 그러지 않다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림에 대해서 또 어떤 스타일이나 어떤 내가 그림을 그리더라도 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뭔가를 좋게 익혔더라도 그 방법을 빨리 버려야 되는 거야. 빨리. 익혔으면 버려야 돼. 덜 익혔으면 더 하고. 모자라면 당연히 더 하면 되고, 모자라면 더 하고. 충분히 익혔다 싶으면 어떡한다? 이제는 이거 안 해도 되겠다 하면 빨리 버리고 딴 거 찾아야 된단 말이야. 딴 거. 그래야지 정체되지 않고 썩지 않는다고. 그래서 버리는 걸 잘해야 된다. 집에 물건들도
어떻게 정리를 빨리빨리 해버려야 된다. 그런 사고방식과 생각들이 집약된 어떤 물건들이 오래 남아있을수록 생각을 바꾸는데 저해되기 때문에 어떻게 필요 없는 것들은 빨리빨리 버리자 이거지. 빨리빨리 버리자. 빨리빨리 버리자. 자, 여기 한 마리 더 그려볼게. 한 마리 더 그려볼게. 한 마리 더 그리는 거는 뭐냐, 이것도 형태를 전체적으로 떼야 되냐 뭐 부분적으로 떼야 되냐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냥 느끼는 대로 뜨면 되고 보이는 대로 뜨면 되고 형태가 길어지면 긴 대로 그리면 되고. 근데 FM대로 그릴 것 같으면 이래 그리면 안 되지. 그 전 그림들을 다 보면 내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다고. 형태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이래 뜨냐 저래 뜨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본인 스타일에 맞게 아니면 수준에 맞게 뜨면 돼. 수준에 맞게 이래 뜨든 저래 뜨든 익숙해지면 결국은 부분을 뜨더라도 전체를 보게 되기 때문에 전체를 보면서 들어가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니까 할 필요가 없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지. 당연히 전체를 봐야 되는지. 전체를 본다면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지만 머릿속에 이미 전체가 들어가 있다라면 순서는 상관없다 이거지. 아, 이거 한 마디 더 그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거 계속 할 시간이 없는데 하지 말까? 머리, 가슴, 배, 꺾임, 구조, 자들의 역할 이런 것들을 보고 들어가라 라는 얘기겠지. 그냥 표면적으로만 따라가면 나중에 뭐다? 한계가 온다. 벌써 학생이 오는데. 머리, 가슴, 배, 가슴에 뭐가 다리가 다 달렸다. 머릿속에는 붓을 다 집어넣고 하나 둘 세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이거 형태 이 위치가 완전 틀렸는데, 완전히 틀렸는데, 이 위치가 진짜 전혀 안 맞잖아. 이거 봐봐, 이렇게 형태가 다 틀려버린다고. 그냥 들어가면 이럴 때 쌤 어떻게 하는데요? 이때 이제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야. 스트레스를 어떻게 한다? 틀렸으면 고치면 되지. 고치면 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틀리면 틀린 대로 가면 되는 거야. 틀리면 틀린 대로. 틀리면 틀린 대로 가서 맞춰가면 되는 거야. 지금 틀린다고 누가 때리지 않는다. 알겠지? 틀린 부분 어떡하지 해서 뭔가를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말라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그래라. 특히 우리가 입시 미술을 해본 사람들은 잘 알지. 입시 미술 해본 사람들은 뭘 알고 막 정확하게 그리는 게 아니잖아. 맞지? 그런 느낌일 거야 하고 상상하는 거잖아. 한마디로 상상화지, 상상화. 진짜 그런 것처럼 보여지는 상상화들이지. 그 상상화를 어떻게 리얼한 것처럼 보여지는 게 지금 현재 기초 디자인 영역이잖아. 그래서 형태가 틀리고 뭐 안 맞고 하는 것에 대해서 쫄지 말고 가라는 얘기야. 쫄지 말고. 안 맞으면 뭐 안 맞는 대로서 가라는 얘기지.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라는 거야. 틀리면 또 고치면 되고, 고치면서 맞추면 되고. 한마디로 조리가 맞지 않더라도 조리를 맞추면서 사는 거지. 왜? 모든 사람 삶이 완전하지 않다. 완전한 삶이란 없다. 완벽한 삶이란 없고, 완벽한 디자인도 없고, 모든 게 불완전하지. 모든 게 불완전하다. 그냥 불완전한 거에 계속인 거지. 그러면서 안정한 것처럼 했다가 또 불안정해지고, 안정한 것처럼 했다가 또 불안정해지고, 그것들을 계속 받아들이는 게 뭐다? 삶인데. 그래서 형태가 맛이 가고 틀려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 속상해해. 막 애들이 마치 이거를 뭐 엄청난 뭔가를 남길 것처럼 하나에 너무 쓸데없이 뭐다 의미 부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다 됐나? 지금 학생들이 와가지고 지금 내가 이어서 또 컷 해야 되겠네. 오늘 이거 끝낼라 했는데 끝을 못 내겠네.
끝을 내야 되는데 끝을 오늘 못 내겠다. 왼손 지금 왼손 쓸까? 아 왼손 어설픈데 왼손이 어설픈데 지금 영상에 방해가 돼서 오른손으로 하면 빛이 방해가 돼서 왼손으로 해야 되겠는데 가끔 시험장에 이런 것도 나온다고 왼손으로 그리시오. 감독들이 뭐 지켜보겠지. 왼손으로 그리시오. 그게 왜 중요한지 뭐 이유가 있겠지. 왼손으로 그리시오. 그렇게 시키면 뭐 이유가 반드시 있어서 시키는 거지. 이거는 지금 쓰는 연필은 그냥 다이소에서 샀는 거고 샤프심은 B다. B B 샤프. 이 날개의 이 중심 맥 중에 특히 위를 지탱해주는 날개는 상당히 그래도 두껍하고 강하지. 중심의 맥들이 있다는 얘기야. 중심의 맥들이. 아 왼손은 안 쓰다 보니까 쓰기가 진짜 어설프네. 각도도 모르겠고 막 힘 조절도 안 되고 그러네. 근데 뭐 어차피 뭐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누가 검사하는 것도 아니고 자 열심히 따라갔나? 그다음에 찰필. 자 찰필
써볼게. 찰필. 이것도 뭐 다 상상이지, 상상. 조형적으로 가볍게 보여야 된다. 여튼 그 뭐야 저거 투명한 재질로 덮여져 있지. 투명한 재질로. 이런 것도 보면 강했다가 어두웠다가 강했다가 어두웠다가 풀어졌다가 잡혔다가 그런 식이지. 영원히 어두운 부분도 없고 영원히 밝은 것도 없고. 밝았으면 어두워져야 되고, 부분적으로 봤을 때 어두웠으면 밝아져야 되고. 모르겠으면 그냥 문 떼면 돼. 그냥 문 떼면 되지. 누구는 뭐 특별한 기술로 문 떼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냥 문 떼 보면 되는 거야. 어차피 얘들은 저 뒤에 있는 놈이라 가지고 살릴 생각이 없었는 거지. 살릴 생각이. 이 날개가 높네. 이 날개가 높네. 날개가 높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좀 고치자. 날개가 높으면 좀 고치면 되지. 못 고친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지우고 고치면 되고, 지우고 만들면 되고.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뭐다 마음대로 그려라. 마음대로 그리는 게 뭐다 제일 잘 그리는 거다. 그래서 우리 딸내미가 그림을 막 그리는 우리 딸내미가 초등학교 4학년이 내보다 그림을 더 잘 그린다. 왜? 막 그리니까. 그래서 내한테 아빠는 잘 그리는데 나는 못 그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절대 나는 항상 얘기를 딸내미한테 한다고. 네가 더 잘 그린다. 네가 더 잘 그린다. 네 막 그려봐. 막 그리면 돼. 방법을 가르쳐줘 하면 아니야, 네가 막 그리는 게 최고 잘 그리는 거야 라고 항상 얘기하는데, 우리 딸은 또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들 수 있는 거지. 왜? 마음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똑같이 그려야지 잘 그린다라는 그게 본능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 사람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막 그리는 게 제일 잘 그리는 거다. 그게 맞다. 그래서 영상을 보는 사람들도 어떤
고정된 사고방식을 갖고 그리지 말고 막 그려라. 막 그리라. 막 그리라. 그러면 거의 몇 프로를 그렸냐 보면 거의 많은 부분을 그린 것 같아. 자, 기본적인 것들은 어느 정도 했다 그러면 자, 이제 불필요한 것들 싹 지워내고 자, 여기서
뒤에 건 특별히 묘사하지 말자고. 버려버리자고. 알았지? 필요 없지? 버려도 크게 문제 없다. 뭐 이건 뭐 정교하게 뜨나 안 뜨나 별 의미가 없어서 버리면 돼.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도 조금 더 만지면 되겠지. 이제 섬세한 부분들이 있을 거니까 형태가 틀리는 부분들은 맞춰가고. 됐나? 이거 자, 그래 모르겠네. 자, 끝내자. 더 하나 덜 하나 큰 차이 없다. 필요한 부분들은 다 있는 것 같아. 이제는 이제 세부적인 싸움인데, 이거는 뭐 시간만 들이면 되는 거라서 굳이 더 열심히 안 보여줘도 할 수 있는 것들이라